수학상 필수 개념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필수 개념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다른 개념을 알아야 저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제 유형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 공식입니다. 이거를 굳이 유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모르는 거 있으시면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5번은 절대 안 나오고 10번도 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공식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곱셈 공식 변형인데 곱셈 공식 변형도 사실 외울 게 없죠. 이거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해서 이거 정도는 진짜 무조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정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쉽죠. 그냥 만약에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x-a를 인수로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fa를 넣으면은 r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수정리로 한번 가봅시다. 인수정리란 기억나시죠? 만약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1을 넣으면은 이 식 전체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죠.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선 또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조립제법도 이제 또 필수 개념 중 하나입니다. 거의 기억나시겠지만 이거를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다 일단 한번 적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일 때 여기에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거죠. 이 식이 fx라고 할 때 f1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여기에 적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로 갈 때는 그냥 1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곱해주니까 1로 되고 이거 더해주면 0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0 되고 이렇게 더해주면 1 되고 이거 곱해주면 1 되고 이렇게 더해주면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라는 식은 x-1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 소리 고요.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로 넘어왔습니다. 자, 인수분해도 곱셈 공식의 반대니까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거 두 개 빼고는 그래도 전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입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두 번을 걸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이 남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고 하는데 그냥 근해 공식을 한번 보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짝수근해 공식을 보시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 근해 공식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판별식 기억나시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냐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거고 그 식을 d라고 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짝수근의 공식이 우리가 아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 했죠. 그러면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판별식이 될 건데 이거는 4분의 d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4분의 d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짝수근의 판별식이 되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면은 두 실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만약에 d가 0이면은 중근을 가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모양이 되고, 그리고 0보다 작으면은 끈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지 않게 됩니다. 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컬레근의 성질로 나와가지고 a, b, c가 유리수일 때 유리 컬레근이라고 하나? 이렇게 나오고, a, b, c가 실수일 때 컬레근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판별식과 같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으면 판별식이 만약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고요.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은 1개 접한다라고 하죠. 1개 나오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교점의 개수가 0개 나옵니다. 그 다음은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겁니다. 먼저 보시면 뭐 이거 아시죠? 다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일 때 이런 x는 p라는 축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fx라고 하면은 fp가 이 함수에서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블록에서 x는 p라는 축이 있을 때 fp가 여기서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축을 구할 때 한 가지 꿀팁을 주자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고치지 말고,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한된 범위에서도 똑같이 그냥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죠? 여기에 보시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하라 라고 적혀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를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치환은 범위 이렇게 둘이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문제에서 많이 보진 않았는데 딱 한 번 문제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곱의 합들은 a분의 c, 그리고 모든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것도 그냥 알아주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지수가 두 개인 뭐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죠?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가감법은 못 쓰겠네요. 보시면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x는 y-1 이걸 대입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 그 y의 근을 각각 x에 다 넣어서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합과 곱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써서 그 근을 구해주면 이제 되겠죠. 다음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이건 지금 모르는 상태면은 좀 큰일 나는 수준인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만약에 C를 곱했을 때 C가 만약에 양수면은 AC, BC 이런 식으로 되고, C가 만약에 음수면은 AC가 B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것만 알면은 그냥 거의 부등식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되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구간 나누어 풀기, 이거 x 절대값이 있으면 x랑 마이너스 x로 나오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되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는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럼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면,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으면 0보다 크다 했으면, 이 그래프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은,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큰 부분이면은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면 알파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 있죠. 그러면 x, 그러니까 근이 알파보다 작고 또 근이 베타보다 작은 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게 0보다 작다면은,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라 했을 때 0보다 작다면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쪽 부분은 x의 값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아까 이때일 때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사이에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0보다 클 때에는,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가 이거고 0보다 클 때가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때일 때를 한번 봅시다. 이때 보면 여기서 만약에 r을 했을 때 뭔가 가처럼 생겼죠. 가처럼 생겨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가장자리 값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가장자리 값만 생각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에 r을 했을 때 뭔가 4처럼 보이죠. 그럼 이때일 때는 그 근의 사이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좀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려서 알파 베타의 범위를 구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사이값과 가장자리값 이런 식으로 외우고 해서 좀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밑에 이걸 보시면 이 식에서 완전제곱식이 이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0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만 뺀 나머지 부분이 0보다 크겠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알파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죠. 0보다 작은 부분은 알파가 딱 알파일 때가 딱 0이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알파가 0이 포함되기 때문에 x는 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건데, 이렇게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x가 만약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fx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 그래프 자체가 x축 밑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과 만나면은, 만약에 만나 버리면 여기서 접했을 때 이 접한 부분이 y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x축에 떠 있어야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프가 뜨니까 허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허근을 가지면은 어떻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접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은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네, 위로 블록일 때도 하면 똑같습니다. 위로 블록 기준으로 이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할 때는 절대 포함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때 접할 때도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평면 좌표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쉽죠. 두 근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뭐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거리가 되겠죠. 뭐 이거 필요 없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무조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공식만 외우지 말고 원리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A가 1,1이라고 하고 B가 4,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번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이 거리가 3이죠. 그리고 이 거리는 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3이 나왔죠? 4 빼기 1 해서 3이 나왔죠. 이거는 왜 2가 나왔냐? 요거는 3 빼기 1 해서 2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거리는 우리가 어차피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 거리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거리를 만약에 L이라 할 때 L제곱은 9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L은 루트 13이 됩니다. 피타고라스니까 4-1의 제곱 플러스 3-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L이 되죠. 따라서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좀 이런 원리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는 당연히 원점에서 0 빼기 x1 그리고 0 빼기 y1이니까 어차피 제곱해서 플러스로 되고, 그래서 0은 어차피 뭐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것도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무조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와 y절편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기울기가 m이 5라고 하고 y절편이 우리가 뭐죠? y절편이 y축에서 만나는 점이죠. 그래프가 y축에서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x좌표는 0이 되고, 다음 y절편이 있는데 y절편이 만약에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는 5x 플러스 3이 되죠. 이거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y는 먼저 기울기가 5라고 할 때 5x 플러스 n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2를 지난다 하면 대입을 해서도 풀 수 있고, 아니면은 y는 5x라는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이 공식처럼 y-2는 5발로 x-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만약에 1,2, 5,3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를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데, 또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냐? 일단 델타는 우리가 증가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러니까 x가 몇만큼 증가했을 때 y가 몇만큼 증가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x가 4만큼 증가했죠. 4만큼 증가했을 때 y는 1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서 기울기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y는 4분의 1 x 플러스 n 해서 이 두 점 중에 하나를 대입하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y-y1은 4분의 1의 x-x1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y2를 또 해서 x2, y2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근데 이 직선이 x값은 동일하죠. y좌표는 달라져도 x값은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x는 p 막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x축에 평행한 것도 여기는 x의 값이 달라져도 y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y는 뭐라는 그런 동일한 값을 가지는 그런 직선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면은 또 어떤 문제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y는 k-1의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는 이 그래프는 항상 뭐를 지나냐? k 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몰라요. 모르는 k가 1일 수도 있고 k가 2일 수도 있는데 항상 x가 만약에 0이라면 x가 0일 때 y는 1을 가지죠. 그러니까 x는 0일 때 y는 1이니까 항상 0,1을 이 직선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렸을 때 0,1이 여기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든 그래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데 그 항상 0,1이라는 직선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입니다. 만약에 평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y절편이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일치하면은 안 되고 그래서 y절편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m과 n 다시는 같고 그리고 n과 n 다시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수직일 경우입니다. 수직일 경우에 이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점이 1,2가 있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고 고칠 수 있죠. 그리고 1,2를 지난다. 그러니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d라고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절대값에 이 그래프에 이 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a, b가 중심이고 r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 이거랑 똑같이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당연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직선이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이 되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여기 이 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됩니다. 아까 공식 좀 봤었죠. 네,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이
이 방정식과 직선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지금 큰일 난 건데, 네, 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급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과 그래프가 좀 다른데, 점의 이동을 한번 보면 점이 만약에 1,2라고 하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옮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점은 x축으로 플러스 1을 갔으니까 2가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1이 됩니다. 그럼 2,1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1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x가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을 가주면 이때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때는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방법이 비슷하죠. 이거를 한번 이게 좀 왜 그런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금만 예시 같은 걸 들자면, 일단 요거는 0,1을 지나죠. 근데 0,1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하면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1,0을 지난다는 소리겠죠. 그럼 대입을 해봤을 때 0은 0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이동을 한 게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한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을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만약에 도형이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a, x, y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칭 이동입니다. 만약에 x, y가 있다고 치면은 x축 대칭 이동을 했을 때 x,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 이동이라 하면은 이 길이가 같은 거겠죠. 그러면은 x축으로만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x의 좌표는 같고 y 좌표가 반대가 되는, 그렇게 되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또 길이는 같고 y 값은 같고 어차피 x축은 부호가 반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x, y가 있으면 원점 대칭을 딱 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되고, 또 y는 x를 대칭 이동하면 x 좌표와 y 좌표가 이렇게 반대가 되면 되겠죠.